어이구. 지금 할리를 가고 있습니다. 가는 이유는 이 할리에 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흡기 매니폴드, 그러니까 에어 인테이크 매니폴드가 플라스틱이라는 그게 이제 지금 좀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 뜨거운 헤드에서 실린더에서 열을 받아갖고 변형이 된대요. 변형이 되면 공기가, 여분의 공기가 막 흘러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시동 불량이라든가 RPM이 유지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조화, 찐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거는 아직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제가 처음 이 바이크를 샀을 때는, 제가 바이크에 익숙치 않아서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 치는 맛이 굉장히 있었어요. 이렇게 달리다가 악셀을 당기면 가속이 부는 게 아니라 뻥 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느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매니폴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에이징이 되면서, 그러니까 길들이기가 되면서 각 부품의 마모에 의해서 가스가 새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제가 이 바이크의 출력에 익숙해져 갖고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해외 유튜브를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 거가 찾아보면은 뭘 하냐면은, 이 바이크를 사면 가장 먼저 튜닝해야 될 첫 번째 물건이라고 한 3년 전부터 유행처럼 그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리트밥 25년형은 그게 스틸로 나온답니다. 스틸이 알루미늄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알고는 있었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밀어놓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하나 안 게 있어요. 첫째, 50만원 정도 되는 이 제품을 지금 32만원 정도에 세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장착을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홀린 듯이 사갖고 지금 여기 뒤에 가방에 있는데, 그거를 장착해보고, 장착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3시 약속인데 좀 일찍 가네. 2시 20분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플라스틱 매니폴드를 장착한 상태입니다. 전통을 지킨다고 별의별 부품을 다 쇠로 만드는 할리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품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도 되게 웃기는 일이죠. 이게 플라스틱 매니폴드하고 알루미늄 매니폴드를 같이 놓고 비교한 영상입니다. 확실히 플라스틱 매니폴드가 좀 더 뭐랄까요, 안 좋아 보입니다. 이건 제가 매니폴드를 택배로 받았을 때 찍어 놓은 영상인데요. 이때는 별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록을 남겨놓는다는 의미에서 하나 찍어 놓은 겁니다. 혹시나 매니폴드를 구입할 분이 계시면은 매니폴드 자체뿐만 아니라 매니폴드에 사용되는 패킹 2개를 같이 구매를 하셔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 할리 매장입니다. 도착해 보니까 크롬 도금된 펫보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크롬이야? 이게 튜닝된 게 아니라 이렇게 판답니다. 처음부터 이래.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무릎 페어링에 장착된 스글이 있었는데, 무릎 페어링 모습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25년도 신형인 것 같습니다. 형상에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이야, 이제 이게 수적 매니폴드를 교체한 바이크를 처음 받아서 이제 처음 타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가 좋아졌지? 일단 당겼을 때 이 나가는 느낌은 비슷해요. 좀 나가졌나 안 나가졌나 이런 느낌인데, 소리가 달라졌네. 부다다다 하는 소리가 훨씬 더 박력 있게 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가속할 때 들리는 소리가 틀려요. 가속도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갈 때도. 그리고
이렇게 살짝 가속할 때 예전보다 조금 당겨도 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라졌나?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와, 눈에 띄게 다르다, 이건 아니고요. 달라진 건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의 그런 느낌. 그런데 확실히 귀로 들리는 소리가 틀려요. 오. 아, 이런 거구나. 귀로 들리는 소리하고 이게 폭발할 때 이게 이 느껴지는 그 폭발력이라든가 고동이 있지 않습니까? 두두두두 하면서 가는 이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속력은 솔직히 되게 애매하잖아요. 몸으로 얼마나 가속이 되는지를 감지한다라는 게.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 소리하고 이 고동감은 달라졌습니다. 재밌어졌는데?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좀 더 경쾌해진 듯한 느낌? 지금 아시겠지만 바이크의 소리를 개량하고 출력 높이려고 사람들이 돈을 엄청 붓는데, 이건 지금 제가 32만원 들었거든요. 34만원. 그렇게 따지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진동이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지고 커졌어요.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에요. 부드러워지고 진동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을 수 있어요. 당겨봐, 가속해봐 그러면은 저게 뭐야, 달라진 게 없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더 재밌어졌어요. 진동도 그렇고. 나름 괜찮은데? 솔직히 저는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고 어차피 나중에 바꿀 거면 미리 바꿔놓자라는 생각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뭐랄까 많이 놀란 상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께 기본적인 이론 설명을 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좀 지저분하지만 대구를 갔다 와서 아직 세차를 못 했는데요. 기름 흐른 거 봐. 닦아야겠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얀 게 새로 바꾼 인테이크 매니폴드입니다. 흡기 다기관. 근데 이거 하나 바꿨다고 참 성능이 달라지네요. 이게 성능이 달라지는 이론을 좀 설명을 하려면 이 바이크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지금 잘 보이질 않으니까 일단 뜯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바이크는 가장 밖에 있는 나사를 풀으면 124라고 써있는 라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사를 풀으면 필터하고 필터 커버가 벗겨집니다. 보통 필터를 교체할 때는 여기까지 분리하고 필터를 새로운 걸로 교체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름이 묻어 있는데 이게 블로우 바이 가스라고 이 실린더의 그 연소실내로 주입된 그 기름 중에 일부가 그 실린더를 통해서 이 기계 밑에 크랭크 케이스 쪽으로 넘어가서 이 기름하고 같이 이제 섞이게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버리면 이제 오히려 문제가 생기니까 뽑아갖고, 원래 옛날 같으면 그냥 배출을 했는데 지금은 그 환경 규제 때문에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서 여기서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블로우 바이 가스가 여기서 나와서 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엔진 오일을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보면 이제 요게 스로틀 바디라고 불리는 거고, 이 안에 여기 인젝터가 있습니다. 뭐 잘 안 보이겠지만, 진짜 안 보이네. 저기 인젝터가 뭐냐면 이 연료를 분사를 해주는 거예요. ECU가 제어를 하면 공기 흡입량하고 맞춰서 적정량의 기름을 분사를 해주면 실린더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환경 규제가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옛날 보통 게 맞냐? 옛날 그 카브레타라는 건 여기 요 안에든가 밖이든가 이렇게 노즐이 있어서 그냥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 그 속도로 적당히 알아서 자연적으로 기름이 공급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기하고 연료하고 비율이 잘 안 맞습니다. 이게 공연비라 그래갖고 공기하고 그 연료가 완전 연소가 될 정도의 적당한 비율로 공급이 돼야 이게 폭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휘발유가 남지도 않고 모자라서, 그러니까 휘발유가 모자라서 여러 가지 그 오염물질이 생긴 뭐 녹소라든가 그런 게 생기는 걸 방지하는 기능도 있는데, 그런 이물질이 안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충 들어가면, 뭐 옛날에 이게 되게 아까 클러치 반응이 빠르다고 그래, 클러치래. 악셀 반응이 빠르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악셀은 얘만 여는 거예요. 그러면 휘가닥 열어버리면 기름이 확 들어가니까 되게 빨리빨리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일단 시동을 걸고 악셀을 당기면 이 컴퓨터가 얘를 제어해서 이 댐퍼가 열립니다. 아까 카브레터가 열리면 공기가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맞춰서 미리 계산된 양의 기름을 뿜어줘요. 그러면 이게 RPM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속도가 달라지니까 공기량이 일정치가 않으면 이게 폭발해서 나온 가스가 이리로 지나갑니다. 이 센서가 있는데, 이게 산소 센서거든요. 이게 두 개에다가 달려 있는데, 예전엔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 21년형부터 두 개가 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개의 센서가 배기되는 가스의 산소량을 측정합니다. 산소가 다 소비됐는지 아니면 남는지 아니면 모자라는지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료 주입되는 양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악셀을 당기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 이 가스량하고 피드백을 해갖고 이제 가스의 양을 성분을 피드백해갖고 분사량을 조절을 하니까 이게 약간 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팍팍 당겼을 때 그 약간 오차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갭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딜레이가 생겨서 이 전자식 바이크들의 그 악셀 반응이 늦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 한번 시동을 걸어보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뭐 먼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카브레터니까 보세요. 열리는 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이면 보세요. 이게 열리면 이 안에서 연료를 조절해서 분사를 해주는데, 이걸 이제 계속 피드백하면서 최적의 분사량하고 공기량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얘는 당기면 그냥 열려요. 이렇게. 근데 처음 들어봤는데 이 에어 클리너가 없어지니까 소리가 굉장히 좋아지네요. 이게 흡입할 때 쉬쉬 소리도 안 나고 배기량도 이거 부악 늘어난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 안에 있는 이 스로틀, 그러니까 인테이크 매니폴드, 그 흡기다 기관이라고 해서 일로 들어간 공기를 둘로 나눠주는 이게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아차.
이게 플라스틱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여기, 얘가 뜨겁잖아요. 여기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 부분이 과열을 해서 팽창 뭐 이런 것도 자치고 녹아요. 애매하게 녹습니다. 그러면 요 끝에 갈라진 이렇게 파이프가 이 실린더에 여기 딱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는 공기가 아니라, 왜냐면 여긴 저항이 있으니까 필터가 달려 있어서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흡기관에서 기름을 뿜어주는데 그러니까 연료가 섞이지 않은 공기가 그냥 옆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쪽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만큼 열었다고 생각하는데 공기는 이만큼 열린 것처럼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으로. 그러면 여기서 검사할 때, 그러니까 체크할 때, 센서가 체크할 때, 그러니까 공기가 산소의 양은 되게 작고 연료의 양만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연료 분사량을 늘려버립니다. 물론 이제 이 해결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틀린데 아마 그럴 거예요, 할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조금만 열었거나 아이들링 상태인데도 이게 닫혀있는데도 공기가 막 들어가서 연료 분사량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RPM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거나 아니면 공기량이 일정하게 안 들어가고 이게 막 떨면서 막혔다 열렸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가 늘어나서 줄어들었다 하니까 연료량도 정확히 분사를 못하고 애매하게 분사를 해서 이게 막 부정확한, 아이들링이 불균형해지거나 막 떨거나 아이들링이 일정하게 안 나오고 아니면은 뭐 진짜로 뭐 매연이 더 나오거나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떨어져요. 막 공기를, 그러니까 기름을 일정하게 잘 줘야 되는데 원래는 공연비가 딱 맞으면 연비도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연비도 안 좋아지지, 출력도 안 나오지, 그 다음에 공기가 막 애매해지니까 배기 소리도 안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금속으로 알루미늄으로 바꿔주면 일단 이 알루미늄 자체랑 얘랑 재질이 같이, 이것도 알루미늄 실린더 블록으로 알고 있는데 뭐 철블록일 수도 있고 열 팽창률이 비슷하니까 이게 열을 받아도 꼭 맞물려 있고 식어도 맞물려 있고 떨어도 얘가 아주 좀 힘을 좀 받아주니까 이게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틈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공기가 이리로만 들어갑니다. 이 필터를 통해서만. 근데 이 필터도 저항이 좀 있다 보니까 빨려 들어갈 때 흡기 저항이 생겨요. 아 참, 이 실린더가 움직일 때 공기가 들어가는 힘이 여기서 불어주는 게 아니라 실린더가 올라왔다, 피스톤이 올라왔다 내려가면서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항이 걸린 쪽보다 안 걸린 쪽에서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엔진 자체는 기본 설정이 적정압의 필터를 통과하는 공기에 적정하게 연료를 분사할 수 있도록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틀어져 버리면 연료 막 지 맘대로 붓고 막 어떻게든 그 오류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에러 나는 거죠. 아, 근데 필터를 이거 말고 그 망으로 되는 그러니까 별로 효과 없는 필터를 넣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소리가 훨씬 더 좋겠죠, 이거보다. 안녕하세요. 하여간 여기까지가 이게 서브 됐을 때 특징 같은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제 나름대로 설명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편집하면서 들어보니까 엉망진창이네요, 설명이. 아, 저는 교수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유, 응? 있구나. 아유. 어쨌든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다시 시동 걸어볼까? 왜 빨간색이야? 다시 들어봐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소리가 커지고 좀 더 박력이 있어졌습니다. 이렇게 아이링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비가 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데 또 비가 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400km를 돌아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찌라는 거예요. 와, 올라가야 되네. 거기다가 내비게이션 설정을 잘못했는지 우와, 이런 길도 넘어갈 뻔했다. 그리고 이런 길도 통과하게 되네요. 와, 이런 데로 가야 돼? 맞는 거야. 하여간 그 덕분에 빗길도 다니고 산길, 뭐 논길, 그 다음에 도심, 고속 뭐 주행도로 할 거 없이 바이크가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선 진동하고 소음이 커지고 부드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력이 향상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진동과 그 소음이 커지는 구역이 물론 고 RPM에서도 그렇지만 저 RPM 상태에서 특히 더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스타트할 때 RPM이 낮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미트시키잖아요. 그때 뭐라 그럴까요? 그 RPM이 굉장히 안정적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약간 쿵텅쿵텅 되면서 바이크가 좀 떠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출발하기가 편해졌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고속에서도 진동이 되게 깔끔해지고 소리도 커지니까 달리는 맛도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다 보니까 다른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유튜브를 보면 이걸 매니폴드를 교체하면 소리와 진동이 커지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연비도 좋아지고 마력도 한 3, 4마력 이상 증가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의견이 많이 엉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영상을 올릴 계획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영상이 되게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혹시 매니폴드를 교체한 분이 계시면 소감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뭔가 있으면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